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사화 삭풍에 꺾인 왕도 정치 주체, 신제 최산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치가 어지러워 민심이 흉흉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했던 시대에 태어나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먼저 해 화를 당했던 인물이 있다. 광양 출신의 신제 최산두가 크다. 당시의 조선 왕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 연산군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해이된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성리학을 장려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중종은 충효와 같은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청렴과 절의를 숭상하며 도학이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였고 스스로도 치도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젊은 인재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그 사이에 신제 최산두가 있었다. 신제는 기묘사화로 화순 동북에 유배되어 14년을 적과하다 기묘사류 중 가장 늦게 풀려나 재기를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민해 글 읽기를 좋아했다. 15살 때 주자강목 80권을 안고 석굴에 들어가 칩거하면서 1000번을 통독해 춘추대의를 밝게 한 다음 굴속을 나왔다고 한다. 이 석굴을 학사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광양 옥룡면 동곡리에 남아있다. 그는 22세에 진사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성균관에 들어가 많은 학자들과 교유했다. 그의 학문은 점점 무르익어 31세 되던 봄 별시 문과에 급제해 유래제, 윤일정과 더불어 호남 상걸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어 사간부, 홍문관 교리, 사관원 헌납을 역임했다. 이후 제주에 있는 문신들과 임금의 특명을 받아 나라의 지원을 받아 공부할 수 있는 호당에 올랐다. 이때 임금이 신제에게 물었다. 정승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금전을 보고 청거해서는 안 됩니다. 정승을 뽑는 일은 중대합니다. 한 세대에 삼공의 인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비록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도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때 을파소를 그렇게 등용했습니다. 정승을 뽑는 데에는 바른 선비와 속된 선비를 잘 진정시키는 사람만으로는 부당합니다. 모름지기 위로는 임금의 덕을 돕고 아래로는 백관을 거느릴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신제는 중종 13년 성리대전 감독관으로 발탁돼 경연에서 이를 관장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는 조정이 선생의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명망을 인정했던 것이다. 기묘록에 따르면 중종은 유학을 숭상하고 문체의 뜻을 두고 조광조 등 여러 현인들을 사랑했는데 이들은 매양 경연에 나가 한 장을 강독할 때마다 의리를 이끌어 비유하고 경전 깊이 파고들어 미묘한 곳까지 관철하였다. 왕은 강사가 기준, 박세희 양팽손, 최산두에 이르게 되면 대화가 끝날 줄 모르고 해가 기울어야 일어서곤 했다고 적혀 있다. 신제는 대화 중에 꼭 목박아 임금에게 얘기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얻는 것인데 인재를 옳게 얻으려면 먼저 왕께서 인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제와 신진 사류들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을 밀고 갔다. 도덕과 절의를 숭상하고 인심을 바르게 하고 도를 기본으로 했다. 특히 소학을 장려하여 남아가 8세가 되면 소학을 배우게 하여 부모 사랑, 어른 공경, 친구의 의리를 배우게 하는 한편 전국의 향약을 실시해 덕업상권하는 미풍양속을 길러 정치와 사회 기풍을 바로하고자 했다. 나아가 소인과 군자를 논하고 청렴을 귀히 여겼으며 혼신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 부의 부당한 편중을 막고 사대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혼신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가짜 공신 176명 가운데 76명이 가려져 그 공적이 소각되었다.
이에 격분한 신정, 홍경주 등 훈구파 핵심 세력들은 신진 사료를 일망타진할 계교를 꾸몄다. 이들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교란시킨다고 무고하고 신진 사료의 총수인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며 참석했다. 중종은 훈구 세력의 말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진 사료들을 제거했다. 이 일로 신제는 전남 화순 동복에 유배됐다. 제자를 가르치고 글을 지으며 소일하다가 세상을 떴다. 그는 기묘명현 한 사람으로 추앙받은 당대의 경세가요 큰 학자이며 교육자였다.